요즘 다시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내에서 출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 영어로 써야 돼서 좀 떨린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출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거 전혀 어려운 일 아니고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미리 준비하고 가도 기내에서 당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여행 갈 나라의 출입국 신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아니면 부산에어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각국의 출입국 신고서 샘플을 무료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국의 관광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정보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출입국 신고서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출입국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 내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직접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따가 우리 같이 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 영문 주소 미리 메모해 놓기예요. 이것도 해놓으면 정말 유용한데 이 출입국 신고서마다 본인의 집 주소를 영어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문 주소는 영어 실력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표기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영문 주소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영문 주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이걸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에 작은 쪽지에 적어서 여권, 지갑 같은 데 넣어 다니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명 표기법이 바뀌기도 해요. 예전에는 부산을 이렇게 P로 썼어요. 그런데 푸산 이렇게 좀 발음하는 느낌이라 지금은 무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김해라는 이 도시 이름도 왠지 김해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아니고 이렇게 또 김해시를 이제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를 찾아보면 또 그 스펠링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G로 쓰고 있죠. 김해라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소가 좀 해외랑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미리 메모해 놓고 같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큰 단위부터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어는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시, 그리고 뭐 경상남도 이런 건 어떻게 표기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메모해서 가지고 가면 정말 좋고요. 세 번째는 도착지 주소도 미리 같이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우리 집 주소 적은 것 아래에 내가 도착할 그 호텔, 숙소, 주소 이름을 미리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예약한 호텔 사이트 있죠. 거기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서 가지고 가면 좋고요. 아니면 캡처해서 내 핸드폰에 이미지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모드 하면 검색은 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쉽게 보면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출입국 신고서 도착지 주소에 딱 정확한 호텔 이름 쓰지 않고 약간 좀 친구 집 같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주소를 써 놓으면 약간 의심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나라에? 여행이 아닌 거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호텔 같은 숙박 장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문다면은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스펠링까지. 그 다음 이 3가지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다면 기내에서 무언가 요청할 때 영어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한국 직원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외항사라서 뭐 내가 꼭 영어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다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무언가 요청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바로 Can I get 이거예요. 제가 get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뭘 원하는지만 이제 명사로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Can I get a pen? 이거예요. A pen, 펜 하나를 내가 get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보통 승무원에게 받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borrow라는 빌리다라는 동사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펜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라면 Can I get 하면 되고 빌렸다가 돌려주는 상황이 나면 Can I borrow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한 번씩 말해볼게요. 먼저 이 문장 Can I get a pen? 말해보세요. Can I get a pen? 그 다음에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a pen? 한 번 더. Can I borrow a pen? 그 다음 내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면 입국 신고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시작을 Can I get? 이거는 또 빌려주는 게 아니죠. 다시 주는 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거니까 Can I get? 이라고 하면 되고 입국 신고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rrival card라고 해요. Arrival, 도착해서 card, 쓰는 그 써서 제출하는 카드라는 거예요. Arrival card. 이게 입국 신고서라는 뜻이고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입국 신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으로 A new arrival card라고 하는데요. 이때 arrival 이렇게 A를 너무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약하게 하면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rrival 이런 느낌이에요. 그 발음 기호에도 여기에 특별히 뭐가 써있지 않고 여기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하게 하면 돼요. 강세에서 멀어진 곳은. 그래서 같이 말해보면 Can I get a new arrival card?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번 더. Can I get a new arrival card? 아니면 a new, 하나의 새로운이 아니라 그냥 another, 또 다른 arrival card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Can I get another arrival card?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A new 아니면 arrival 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입국신고서라는 단어를 이제 도착 카드라고 알고 있더라도 이게 이제 arrive 여기에서 온 거겠죠? 알고 있더라도 약간 좀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다 하면 뒤쪽에서 더 쉽게 말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세관신고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해볼 건데 쓰는 게 두 개예요.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는 내가 여기에 도착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느 이제 숙소로 갈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세관신고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세관을 내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라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합쳐진 경우도 많고요. 세관을 영어로 customs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단어 좀 어렵죠. 이게 declare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선언하다, 분명히 말하다, 그리고 신고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명사형은 declaration, 강세가 declaration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declaration. 알발음 정확히 지켜서 ration이라고 혀 뒤로 쫙 당겨줘야 돼요. declaration, declaration form. 그런 이제 내가 기입해야 할 이제 문서를 for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Can I get a new customs declaration form?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아까도 새로 하나란 뜻으로 a new라고도 했지만 another 이것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Can I get another customs declaration form?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카드를 이렇게 들고 이거 하나 더 주실래요? Can I get a new one? 이게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Can I get?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A new one. 새로운 하나. 여기 있는 one은 이거를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 new one? 한 번 더. Can I get a new one? 그리고 아까도 a new 대신에 another 쓸 수 있듯이 Can I get another one? 이것도 가능해요. Can I get another one? 또 다른 한 개. 그리고 이것들, 이런 것들 중에 한 개. Of this. Can I get another one of this? 이것도 가능한데 이제 아마 가장 쉬운 건 이거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필요한다면 딱 보여주면서 Can I get a new one? 이거 꼭 써보세요. 네, 이제 출입국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볼 건데요.
여기 파란색 이 왼쪽에 있는 건 미국 출입국 신고서고 오른쪽은 홍콩 출입국 신고서예요. 이거를 같이 작성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 필수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영어 단어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미국 출입국 신고서 같이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같이 작성해 볼 건데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가 나와요. Customs Declaration, 세관 신고. 그 미국 출입국 신고서는 입국 신고, 세관 신고 합쳐져 있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입국 신고에 관련된 본인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Family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가족의 이름이니까 바로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영어는 길동홍 이런 식으로 성을 뒤에 말하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름이 앞쪽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first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last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란 뜻으로 given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의 이름, 성은 family name이라고 하고요. 성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surname이라고 하는데 sir 이거는 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억해 보세요. 여기는 family name이기 때문에 홍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 대문자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처음만 대문자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first name, given name 이거는 이제 길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길동. 그리고 우리는 middle name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면 돼요. 홍길동에서 길이 middle name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first name일 뿐이고 이런 middle name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양권에서 이렇게 성과 이름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이름 하나 더 들어가요. 그거를 middle name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생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물어봐요. 이름, 생일. 여기 보면 birth date라고 하죠. 우리 생일을 birthday라고 하잖아요. birth, 태어난, 탄생한, date, 날이란 뜻이고 한국이랑 이렇게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도 그랬고 이 날짜를 쓸 때도 우리는 연도부터 쓰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 일부터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9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숫자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number of family members travel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그 가족의 수를 말해요.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뭐 나랑 배우자랑 아이가 가고 있다면 나 빼고 나를 제외하고 to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친구라던가 사귀는 사이라면 각자 하나씩 써야 돼요. 그리고 4번 보면 US street address, hotel name destination. 여기 보면 미국 도로명 주소란 뜻인데 호텔 이름 도착지를 말을 하죠. 우리 아까 이 도착하는 곳 주소를 미리 메모해 놓으면 좋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뭐 호텔 이름 그대로 적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호텔이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여러분 호텔 예약할 때 그 사이트에서 호텔 정확한 스펠링과 그 이름 알 수 있고 또 미국은 도시, 주 다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메모해 놓고 그대로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그리고 주 이름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약자로 써요. 그 다음 5번은 passport issued by country. 이 여권이 어느 나라에서 발행됐는지 쓰는 건데 우리는 Korea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passport number. 이거는 여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권 번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7번은 country of residence라고 하는데 residence, 이게 거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주 국가, 내가 살고 있는 Korea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식 명칭은 여권에 다 나와 있는데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권에 나온 그대로 또 쓰셔도 돼요. 그리고 8번은 Countries visited on this trip prior to US arriv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아까 그 입국 신고서라는 단어 배울 때 arrival, 도착이라는 단어 배웠죠? 미국 도착하기 바로 전에 prior, 이거는 이전의란 뜻이에요. 방문했었던 이 여행 전에 방문했었던 나라. 그래서 이 나라 오기 전에 어딘가 중간에 체류했었다면 쓰는데 없으면 그냥 none, 없다는 뜻으로 none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또 Korea 써도 돼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온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딘가 들렀다면 그 나라 그대로 여기 이제 쭉쭉쭉 여러 개 있다면 쓰면 되고요. 그리고 airline, flight number, or vessel name 이거는 비행기, 그 항공편 아니면은 그 선박, vessel 이건 선박이란 뜻이에요. 선박 이름이란 뜻이라서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에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영문이랑 숫자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10번부터는 뒤쪽에서 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아래 부분은 세관신고서 관련된 건데 이렇게 yes, no로 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no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관신고서는 작성하는 이유가 이런 유해한 물건을 내가 갖고 오지 않았다,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제 내는 거고 만약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혹시라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발견이 되면 여기 분명히 no라고 했는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벌금을 내거나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안 갖고 갈 테니까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primary purpose of this trip is business. 이 여행의 purpose, 이건 목적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primary, 이거는 최우선, 가장 1순위 목적은 사업이다. 근데 보통 여행으로 가니까 no라고 해야겠죠? 여기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이렇게 X 표시가 그냥 이런 표시 대신에 그냥 쓸 수 있어요. yes라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동그라미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 줄에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또 말을 하는데 I am bringing, we are bringing 나는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fruits, vegetables, plant, seed, food, insect 과일, 야채, 뭐 식물, 씨, 음식, 벌레 이런 거 없겠죠. 그래서 no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meat, animals, animal product, wildlife product 이거는 고기, 동물 데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런 동물이나 wildlife, 야생 동물로 만든 어떤 제품 같은 거 없겠죠. 그리고 disease agent, cell cultures, snails 이건 뭐 병원균 아니면 뭐 세포배양 아니면 snails, 뭐 달팽이 이런 건데 당연히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soil, 흙도 당연히 없죠. 이런 농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없고 그리고 livestock, 이건 가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뭐 만지거나 최근에 이렇게 handle, 다룬 적이 있냐, no에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돈은 계산해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돈 없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가면 너무 의심받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commercial merchandise 약간 판매할 상품이 있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no라고 해야겠죠. 여행 간 경우는. 그리고 여기 얼마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 들고 가는지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resident 이거는 거주자,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고 visitors, 우리 방문하는 사람이라 이거에 써야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상업적인 판매할 물건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온 거라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남겨야 돼요.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가 얼마인지 쓰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ignature이라고 여기 X 아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여기 약간 잘렸는데 date 여기 보면은 date 그리고 day, month, year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 몇 월, 며칠, 몇 월, 몇 년도 이런 식으로 딱 써서 이거는 그 작성한 오늘 날짜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기내 출입국 신고서를 영어로 같이 작성해 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에 이어서 해외여행에서 쓸 수 있는 말하기 듣기, 또 상황별 여행 회화까지 다 준비해서 자신 있게 영어 잘하면서 떠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